지성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광대 수술하고 이 왼쪽이 조금 벌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플레이트도 이렇게 좀 부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는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요 정도 벌어진 거는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 2, 3mm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아마 붙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수술한 게 지금 2년이 좀 됐는데, 뭐 아직은 뭐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뭐 여기가 뭐 그렇다고 아예 비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함몰이 보인다거나 피부의 음영이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이쪽 뒤쪽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 뼈에서는 뭐 변형이 생길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트도 이렇게 부러져 있고, 또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위가 삐죽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부위요. 여기요. 그럼 요게 누르면은 마치 가시 찔리는 것처럼 피부를 조금 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 수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플레이트 제거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쪽도 보면은 뭐 뼈는 잘 붙어 있고 이쪽은 플레이트도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뼈 붙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치 쪽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굳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플레이트 제거하셔도 되겠다. 물론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볼처짐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서 뭐 다시 수술해서 재고정한다고 기대되는 효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쪽을 누르면 아프다 이렇게 하셨는데, 세게 누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처럼 튀어나온 플레이트가 피부를 찔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빼면은 아마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광대는 이제 이게 특징적으로 조금 환자분을 괴롭히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건 이 오른쪽 요 부분이에요. 보면 여기 신경관 요 구멍이 여기 노출돼 있고 여기도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경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턱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을 괴거나 이랬을 때 느낌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게 여기 신경이 노출돼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왼쪽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게 신경이 노출된 부분이고, 여기도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걸 조금 자세히 보면, 단면에서 보면 되는데, 요 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신경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잘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쪽 보면 여기도 신경관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뼈 안으로. 그러다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뿅 나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여기서부터 노출이 돼가지고 쭉 노출이 된 채로 가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예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근데 이쪽도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다가 여기서부터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이 돼서 쭉 오다가 다시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노출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노출되어 있으면 이제 전기 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고, 그 신경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뼈를 너무 많이 잘랐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증상이 좋아지려면 여기를 신경을 감싸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뭐 보형물이나 뭐 이런 걸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U자로 감싸면 안 되고요.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형물로 감싸줘서 외부 충격이나 이렇게 턱을 괴거나 했을 때 신경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수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신경 부분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전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전진된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지금 이게 뭐 환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이게 4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4mm 전진이 됐다고 의사도 착각하고 환자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3.4mm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 4mm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4mm 플레이트를 썼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요게 4mm면 우리가 4mm 전진했다고 하죠.
근데 요 플레이트를 넣었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전진된 양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환자분도 요게 잔데요. 한 칸이 1c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전진이 된 거예요. 그럼 대략 한 2mm나 나왔을까 말까죠. 플레이트까지 쳐줘도 한 3mm 될까 말까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진된 건 별로 없다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왜 턱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막 이러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던 이만큼의 뼈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럼 이 뼈가 지금 없어지고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이 남아서 이 살이 밑으로 쏟아져요. 또는 여기서 뭉치기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쏟아져서 지금 여기서 턱 찌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쏟아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여기는 또 뭉치는 수가 생겨요. 멘탈리스 머슬 때문에. 그럼 여긴 또 불룩해져요.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걸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보면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늘어지고 여기는 또 한번 꺼지고 여기는 다시 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과절제 양상의 턱 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지금 패여 있고 여긴 좀 덜 패여 있죠.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쪽 뼈가 지금 이쪽으로 약간 돌아와 있거든요. 수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평선을 긋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지금 요 폭은 좁아요. 근데 요 폭은 요만큼 넓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이쪽이지만 사실은 이 폭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은 편인 거예요. 여기 패 있는 느낌이 좀 덜하고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패여 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훅 패이죠. 피부 음영에서 보면 지금 여기 패인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근육을 묶어준다 이러는 걸 할 게 아니라 부족한 뼈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의 뼈 볼륨이 채워져야지 돼요. 길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나와줘야 되고 또 여기 부족한 부분 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져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살짝 메꿔지고 지금 매달리는 턱살도 조금 해결이 돼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면 후명이랑 같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꺼졌다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는 요 튀어나온 뼈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 꺼진 게 이제 여기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륨이 여기는 많이 부족해요. 이 볼륨이. 여기도 부족하긴 한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뼈 볼륨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턱 수술 자체가 얼굴 중심선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얼굴 중심선이 지금 요 선인데 지금 실제로 수술된 라인을 보면은 얼굴 중심을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요 라인으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요 라인으로 지금 보고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틀어진 느낌이 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비대칭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턱관절 위치가 지금 다르죠. 이쪽이 왼쪽에서 본 모습인데 왼쪽에서보다 오른쪽이 뒤에 가 있죠. 일단 요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똑같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턱관절 위치를 해서 수평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뒤로 내려와 있고 이 선에 닿아 있죠. 턱관절 여기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턱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환자분의 얼굴 중심축이라면 턱의 중심이 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뜨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에 사실은 이 비대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나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 볼륨이 보충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에 보형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된다. 그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자의 경우 귀밑각이 귓볼 기준으로 한 1cm 정도 뭐 얼굴이 작은 분들은 한 1cm 또는 얼굴이 조금 큰 분들은 한 1.5cm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귓볼에서 바로 턱이 잘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턱 느낌이 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각도도 재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보면 지금 130도가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 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한국 사람 정상 턱 각도는 한 116, 118, 그다음에 갸름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120에서 125도 정도거든요. 그리고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각도가 조금 요렇게 바뀌어서 한 요 정도는 내려와 줘야 갸름한 얼굴이 된다. 그 다음에 턱도 조금 길어져야 이중턱도 해결된다. 좀 턱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요 정도는 좀 만들어주는 게 뭐 여러 수치로나 뭐 정상적인 비율로나 지금 나타나는 피부 음영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수술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신경도 조금 덮어줄 겸 해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각턱 재건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중턱이나 이런 살 늘어짐 때문에 엘라스티쿰 하신다는 것 같은데, 재건 수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순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티쿰을 하세요. 모든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빵꾸 나 있고 벽체가 무너져 있는데 그 위에 도배하면 뭐예요? 지금 환자분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 땡긴다고 엘라스티쿰 땡긴다고 해서 턱선이 막 이중턱이 막 없어지고 그런 거는 일시적일 거고요. 오히려 개턱 느낌의 여기 늘어진 게 더 과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사각턱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프팅이나 거상이나 뭐 실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